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그렇게 급수 자격증을 이제 한국어 교사 1급, 2급, 3급, 네, 세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예,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2급을 취득한 후에 약간의 그 전에 그 티칭 경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해외 파견 교사로 네, 지원을 해서 나가서 예, 외국에서 한국어 교사로 정규 교사로 일을 하다가 예, 국내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요. 그럼 파견의 경우 어떻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지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으로 파견 나가는 경우에는 사실 아, 교육부에서 파견 내보내는 네,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장기 파견 교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사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교사나 IT 아니면 수학 선생님, 초등 선생님 이렇게 해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해외 장기 파견 교사라는 네, 명칭으로 공고를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파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 기관에서 현지 한국어 교사로 파견을 하는 네,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종어학당에서 한국어 교사를 파견해 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네, 제일 많이 나가는 한국어 교육 세종어학당 파견의 경우인데요. 네, 세종어학당 파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를 수시로 네,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학 기관에서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해외 중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기관에도 파견을 하는 경우가 요즘엔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도 각 대학 기관의 공고를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협약을 맺고 공고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파견을 나갔던 경우인 국립국제교육원의 해외장기 파견 교사 프로그램인데요. 네, 1년에 이거는 이제 정기로 보내는 건 한 번만 보내기 때문에 공고가 4월 전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서류 전형부터 해서 네, 계속 시험을 보고 네, 파견을 나가는 건데요. 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자주 정보를 확인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경우겠죠. 네, 필요한 것일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은 당연히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외로 파견이 나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2급 이상과 그리고 석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석사까지 해놓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견을 나갈 때 시험 보는 건 어떻게 보나요? 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시험은 아무래도 해외로 파견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한국어만 잘하면 돼요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현지 언어를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영어 회화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지 기본적인 통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한국어 쪽이 좀 어려운 이유가 워낙 경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력자들과 또 신입 선생님들이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영어 회화 실력과 함께 현지
언어를 만약에 영어는 안 되는데 저 베트남 쪽으로 파견이 나가고 싶고 굉장히 뭐 소통이 원활해요. 요 정도가 된다면 현지 언어도 당연히 가산점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파견을 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생긴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이 활성화가 더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상의 수업이다 보니까 해외에 바로 파견이 되진 않고 그 정해진 그 회사마다의 플랫폼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을 하면 제가 가격을 정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고요. 네, 경력에 따라서 좀 이제 시수에 따른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에서 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플랫폼도 굉장히 눈여겨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화학당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파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파견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공고를 보고 네,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있다던가 아니면 경험 삼아 나가고 싶을 경우 네, 좀 지원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늘 고민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쟁자가 너무 많은데 이제 시작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실 그런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네, 시도를 한다면 이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회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사도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꾸준히 시도해 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적합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보는 자세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도 충분히 원하는 자리에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담인데요. 저도 사실은 한국어 쪽으로 제가 뭐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전공할 테야라는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현실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사실 영어 공부는 아무리 해도 제가 현지에 살지 않았는 한 그런 언어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원어민 선생님이 되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때 너무 한국어 교사가 많았고 한국어 붐도 가라앉을 거라는 한류 열풍도 금방 가라앉을 거라는 주위의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살펴보니 제가 어느덧 10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꾸준히 네, 그걸 밀고 나가시는 그런 꾸준함만 있다면 네, 충분히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은 최고가 아니라서 사실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너무 딱딱하지 않게 예, 저의 경험을 좀 넣어서 네, 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